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아직도 되게 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듣기 조금 거북하실 수 있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가서 한번 검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제 몸이 아주 안 좋았다가 오늘 좀 하루 종일 쉬었어요,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도 코맹맹 소리가 여전히 좀 있습니다. 이게 듣기 매우 거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좀 제정신은 아니에요, 지금. 제정신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양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찍습니다. 먼저 제가 양주편을 한번 올렸어요. 양주편을 올렸는데 양주의 미분양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댓글이며 뭐 전문성이 의심된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분 좋네요. 기분 정말 좋아요. 이 악성 댓글이 달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관심과 많은 사람들의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 너무 좀 기분 좋네요. 제가 이게 시덥지도 않은 사람은 악성 댓글 달리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양주의 미분양이 어디 있길래 그러냐 이랬는데 여기 첫 번째로 여러분 조사 데이터의 미분양을 국토부에서 퍼온 아실 여기서 미분양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 이런 거를 보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월 달 기준으로 315회 미분양이 현재 신고가 되었고 1월 달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더욱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양주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건 이제 이 미분양은 지금 현재 새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지어놓은 아파트들의 거래나 이런 걸 보았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양주의 미분양은 계속 좀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입주 물량을 이제 이럴 때 보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향후에 만약에 계속 지속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곡선이 계속해서 올라갈 곡선이 높고요. 다소 없다 그러면 그것이 다 소화되면서 바로 그 즉시 감소되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양주 같은 경우는 어떻죠? 입주의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22년, 23년의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24년 이래 최고입니다. 24년 이래 최고의 입주 물량이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주 역사죠. 그러니까 역사.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가 뭐냐면 1위, 2위가 지금 9천 물량, 8천 물량이 24년 동안의 물량에 3등이 여기에 3등이. 2001년도 월드컵 앞두고 2001년도 2002년 월드컵 이때 이전에 들어왔던 물량 이후에 최고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막 들어서는데 그것도 2년 연속으로 막 들어섭니다. 이 물량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관건은 뭐냐면 이 미분양이 지금 사태가 된 거가 22년 초에 지금 시작이 됐다라는 건데 24년도에 또 물량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24년도에도 물량이 4천 물량이 가까이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됩니다. 4,300 물량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런 물량들이 다소 빠지긴 하더라도 원체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다. 그런 거에서 지금 양주시가 지난 수년 동안 상승한 분위기와 미분양이 어쨌든 간에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매우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미분양이 어디 있냐 뭐 이래가지고 데이터로도 보여드렸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1월 6일날 얼마 전이죠. 10일 전에 뉴스가 떴어요. 악성 미분양은 감소했다. 미분양은 늘었지만 악성 미분양은 감소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떴는데요. 여기 찾아보면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 하지만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오히려 줄고 있어서 아직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기사글이 조금 이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이 악성이라고 말하는 거가 이제 무엇이냐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인기가 폭발적일 때 입지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시골에 있는 읍내 아파트들도 분양이 다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뭐랄까 진짜 미분양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관건은 뭐냐면 여러분 이 악성 미분양이나 또는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미분양이 터지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더더욱이 할 말이 많은 게 원래가 여러분들 하락이 징조가 시작이 될 때는요 외곽에서부터 미분양이 원래 발생해요. 여러분 참 대구도 그래요. 대구도 중심지에 수성구 같은 좋은 데 있죠. 중심지. 이런 데 미분양 같은 거 잘 발생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사이드에서 먼저 이렇게 지구단위, 큰 데는 지구단위 이렇게 짓잖아요. 이런 곳에서 미분양이 처음에 발생해요. 그리고 이 미분양이 발생하고 이 미분양이 있는 거를 털고 안으로 들어오려는데 이게 안 털리니까 여기마저도 터져나가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원래 도미노 패턴이 이어지는 겁니다. 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원래가 외곽에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제가 수도권이 특히 서울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서울의 수도권에는 서울은 공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서울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은 딱 하나예요. 수요와 공급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이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은 물론이고 경기 사이클과 통화 공급량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대체품에 대한 부분들도 넓게 또 볼 수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까지 있다. 그래서 서울을 단순히 수요 공급으로 봐서 올라간다. 이건 너무 쉬운 이론이다. 이렇게만 쉽게 볼 것 같으면 저도 서울은 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외곽에 있는 경기도권의 대체를 봐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거나 이러면서 경기도에 있는 물건들이 지금까지는 대체를 해주었는데 이 경기도 또한 과열이 돼 있고 문제는 경기도의 분양이 입주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서울로 인한 부분들이 결코 무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주도 신도시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2022년과 23년도에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미분양으로 일단은 올라섰다라는 부분들과 지난 과거 3년 동안에 약 상승한 부분들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거래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보았을 때 이게 호가가 많아요 지금. 예? 우리 2기 들으신 분 중에 한 분도 지금 양주에다가 잘못 사놔가지고 가가지고 부동산 이야기 듣고서는 잘 되지 않을까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이게 기도한다고 되냐? 안 되는 거거든. 애초에 잘못 배팅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함께 살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세종시가 하락한다 해서 세종시 완전 100% 적중을 해버렸죠. 세종시 적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서부 대대세 순서대로 쭉쭉 갈 것이다 해가지고 대전, 대구 지금 다 이제 시작을 했어요. 대구도 하락하고 대전도 하락하고 그래서 제가 대전, 대구 같은 경우도 여기가 먼저 올 것 같냐 여기가 먼저 올 것 같냐 여기가 먼저 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건 비등비등하다는데 결국 똑같이 왔어요. 지금 대전, 대구가. 그리고 부산은 조금 더 갈 것이다. 그러나 투자하기엔 이르고 이미 시작은 내부적으로 골마 들어가긴 시작했다. 근데 실제로 부산도 어떻습니까? 부산도 그 지경이 이제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서울도 또한 그 다음 올 것이던데 서울도 지금 벌써 얼어붙니 많이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고 매물은 많아지고 있죠. 그렇죠? 버티는 거거든 지금. 이러한 걸로 봤을 때 양주도 똑같이 본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게 리얼티가 세종을 맞췄고 대구와 대전을 맞췄다라면 양주도 그러한 기법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양주 또한 적중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뒤집어서 하락한다라고만 맞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디가 상승한다라고 맞춘 부분에 있어서 지난 1년 넘게 서산부터 시작해서 당진 그리고 뭐 그전에 뭐 많았죠. 제천도 있었고요. 홍성도 있었고요. 그전에 몇 년 전 얘기예요. 2년 반 전이에요. 최소한 이런 데는. 예. 서산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서산입니다. 서산 그다음에 뭐 당진 그다음에 목포 제가 다 강의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다 상승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쵸? 이런 곳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예 유튜브에 놓고 대놓고서는 제가 2022년도 이곳은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전국을 한번 대충 훑어드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서산 지금 다 올랐죠? 당진도 올라가기 시작했죠? 목포도 올라가기 시작했죠? 거제도 올라가기 시작했죠? 또 여기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들이 두 지역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만 얘기했다거나 이런데. 그런데도 지금 벌써 반응이 시작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곳들이 아산도 구석구석은 올라가는 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데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고 다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어디 얘기하고 나서 안 올라간 데가 있나요, 혹시? 지역 중에? 제가 얘기한 데 중에서 아직 안 떨어진 곳이 있나요? 서울밖에 없어요, 아직은.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은 롱 포지션이다. 길게 가져가야 된다. 왜?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코스피 이야기 늘 했죠, 제가. 코스피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다. 결국 주식시장도 제가 8월부터 해가지고 10월까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살려드렸잖아요. 하락해가지고. 우리 방에 많아요. 우리 카톡방에 어제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저 리얼팀 얘기 듣고 부분적으로 정리 많이 했는데 지금 동료들 제가 그때 정리할 때 다들 흉봤다고 저를. 비웃었다고. 근데 지금 걔네 지금 아파트 저 주식 사는 사람들 지금 죽을 맛이라고 막. 저는 웃고 있다고. 그래도 부분 정리해서 리얼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시켜서 그런 얘기 나오나요? 카톡방에? 우리 카톡방에? 예,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미분양이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발생했고, 양주 또한 제가 볼 때는 하락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댓글을 그렇게 흉을 보시면서 전문성 의심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는 경기도 용인시와 양주시 등에서 지난해 분양한 단지들이 모두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용인도 이제 힘들다 그랬죠. 용인, 수원, 양주, 경기도 근처 다 힘듭니다. 예. 경기도에 건재한 곳은 여주밖에 없어요. 여주하고 어디 있더라? 하나 더 있던 것 같은데. 여주밖에 없습니다. 건재한 곳은. 이천과 여주가 붙어 있어도 이천은 많이 올랐고요. 여주가 많이 안 올랐어요. 여주는 더 올라가야 됩니다. 뭐 많이 안 올랐다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여주 죄송합니다. 말 취소할게요. 많이 안 올랐다고 하기보다는 여주는 어느 정도 올랐는데 더 올라가야 됩니다. 여주는 아직 오를 기조가 남아 있어요. 나머지 경기도권은요 죄다 하락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많이 올랐어. 어떠한 정부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힘들다. 지난 19년부터 작년 말까지 양주의 옥정지구, 옥정 신도시죠. 여기에서 연달아서 분양한 단지들 중에 515가구가 대거 미분양되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경기도 전체 미분양 물량에 포함이 됐다. 이 중에 작년 11월 분양한 옥정지구 D 어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 댓글로 그러셨죠? 어디가 도대체 그러냐고. 양주 어디야? 여기 나오네요. 검색도 안 해보고 왜 그러세요? 이런 건 제가 얘기 안 해도 나오잖아요. D 1, 2, 3 불러 301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대요. 그런데 이제 준공후에는 미분양 물량은 감소했죠. 그래서 지난해 11월 경기도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이렇게 됐는데 여전히 줄었지 남아있습니다. 예, 남아있어요. 근데 이 기사글이 제가 보니까 이 기사님은 미분양에 대해서 감소는 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서 좀 희망적인 거를 쓰는데 향후 들어올 입주 물량들이나 계속해서 분양 물건들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여기 지금 보니까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 실장은 지난해부터 금리가 높아졌는데 재고 주택 총량 자체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 아직 미분양 물량을 대폭 할인해서 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판단하신 게 아니라 이 직방 실장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아직 뭐 미분양을 뭐 대폭 그렇게 할인해가지고 팔 필요는 없잖아? 라고 판단했대요. 다만 대구와 경기도 일부 지역 등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지역은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미분양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그것마저 소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소화하기에는 입주 물량들이 쓰나미로 막 몰려든다라는 것들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이라는 거를 이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아파트 분양을 이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요 분양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관건은 분양을 해서 이거가 분양 청약 경쟁률이 청갱이라 합시다. 청약 경쟁률이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 올라간다라고 가능성을 비추는 전문가분도 계세요. 대표적으로 R로 시작하는 이니셜. 예, 계세요. 아, 저 그분 좋아해요. 참고로. 예, 그분 되게 좋아합니다. 예, 존중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존경해요. 존경하죠. 예, R로 시작하는 전문가분 있죠. 예, 근데 안경 쓰시고 예, 존경해요. 정말 존경하는데 이제 그분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예, 저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요. 전문가로서 함께 공유할 건 저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다만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분양을 했어요. 요거 거를.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분양하고 여기에서 요거 분양했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분양을 받아서 입주 때가 가가지고 또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아마 이걸 혹시 보시나? 어느 전문가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전문가분이 몇 분 계세요. 예, 어느 전문가하고 또 어느 전문가 이런 분들 되게 좀 좋아합니다. 제가 이분들 참 존경하고 매우 호의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마치 제 유튜브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씩. 왜냐면 제가 했던 얘기를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보신다 그러시면 연락 한번 주시면 찾아가서 식사 한번 제가 맛있게 모시고 싶습니다. 혹시 누가 안다 그러면 공유 좀 해주세요. 연출 좀 얼굴 한번 뵙고 싶네요. 이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시죠. 예. 이제 어쨌든 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 자, 예를 들어서 입주가 이제 되는데 입주 때 가서 가격이 하락한다고 한다면 이게 청약 경쟁률 있던 거가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미분양이 됐다라는 거는 지금의 시작 징조를 말하는 것이지 미분양이 없다고 해가지고 입주 때 가서 가격이 무조건 건재하고 피가 왕창 붙어서 들어간다라는 보장을 못해요. 중간에 그냥 곤두박질 치면 중간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변곡점에서. 여기가 변곡이라는 변곡이 되는 거예요. 여기 거가 피가 붙었어요. 여기 거가 피가 붙었어도 올라가다가 가격이 여기서 2023년에서 꼬그라졌다 이러면 얘도 가격은 꼬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라는 거는 지금을 보는 것이지 향후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표징은 맞아요. 도구는 맞아요. 그러나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양주는 지금 미분양이 증가되었고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 물량들 또한 계속해서 지금 있기 때문에 양주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양주에 지금 소유하신 분들은 저를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정말 막 이게 뭐랄까 잡히기만 해봐. 막 이러면서 어이없다 하면서 막 웃고 계실 거예요. 이해돼요. 왜냐면 제가 세종시 하락한다 했을 때도 난리 났었거든요. 세종시 하락한다 했을 때도 이때 다 공공의 적이지 공공의 적. 저만 혼자 세종시 하락한다는 수준이었고 다들 미쳤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쵸?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종시 최고로 많이 하락한다고 뉴스 뜨면서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하락하고 있죠? 그쵸? 예, 그쵸?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부동산 지인에서도 여러분 가격이 하락하는 거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부동산 지인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인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저도 지인 정말 많이 활용합니다. 제가 잠깐 있었던 곳이고 지인 정말 많이 활용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 세종시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격 요인에 있어서도 이게 갑자기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아세요? 지금 가격이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2021년부터. 근데 원래 세종시의 데이터가 여기가 이랬었어요. 이렇게 됐다가 이게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꼬들박질 치더니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야. 하루아침에. 계약서에 있어서 잔금 내는 기준까지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데이터가 여기서 원래 이렇게 하락 안 했었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락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락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가 하락한다고 얘기했죠. 이때부터. 이해되세요? 이거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은 제 수업들은 물론 제 수업에서 이거 알려주지만 제 수업에서 이것만 가지고 절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먼저 내부적으로 골마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때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데이터는 이렇게 가고 있었다니까.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에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답이 없는 거야.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어디나 앞으로 투자 조심하세요. 앞으로 지금부터는 조심하세요. 지금부터 골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이미 골마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도 나중에 이렇게 확 변하는 거야. 지금 오늘날 22년 1월 시점이 하락으로 보여지는 거지. 그때 가면은. 지금은 안 그런데. 이해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제 강의, 제가 맨날 유튜브 찍지만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안 중요한 게 없죠.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가격 요인에 있어가지고 상승으로 보이죠? 그죠? 그러나 전세가가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어느 구에서는 이미 어떻다? 전세가 빠지는 구간이 있다. 대구 같은 경우도 볼까요? 대구 같은 경우도 이미 가격은 시작을 했죠. 대구 이미 가격이 시작을 했죠. 근데 대구도 가격이 시작을 했는데 대구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대구 언제부터 했어요? 작년 4월부터 해가지고 대구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결사반대 말렸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기억나세요? 4월 달쯤에만 하더라도 4월이 뭐야? 6월, 8월. 나 8월 이후에도 봤어. 8월 이후에도 대구는 그렇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봤어. 대구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것이고 뭐 대구가 다시 건재할 것이다. 뭐 여전할 것이다. 다시 조정받고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그런 전문가들 지금 생각나세요?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죠? 결국엔 대구가 하락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승패는 어디서 났냐면 대구 하락으로 결정 났잖아요. 이거가 어느 데는 맞추고 어느 데는 못 맞추는 전문가들 또한 있어요. 세종은 맞췄는데 대구는 못 맞추거나 대구는 맞췄는데 세종은 못 맞추거나 그런 전문가 많아요. 대구는 하락한다라고 얘기인데 세종시는 하락하는 요인에 대해서 아니다 상승할 거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 또한 있었죠. 이거 다 맞춘 전문가가 얼마나 돼? 이거 다 맞춘 전문가가 얼마나 되냐는 거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왜 제 유튜브는 안 뜨냐고. 예,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묵묵히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거가 뭐냐면 전국이 3년 동안 상승했으면 이제부터 어떻다? 3년 동안 이제부터는 하락하는 요인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올라왔잖아요. 1번 어디 오르고, 2번 어디 오르고, 3번 어디 오르고. 그죠? 그럼 이제 순서대로 떨어져야지.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22년도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리얼티가 얘기를 하기를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 들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국적으로 난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끝난 건 물론이고요. 여러분들 재고가 무지 많아질 겁니다. 시장에. 매매 안 돼서 난리고요. 전세가 남아돌 거예요. 막 그런 시장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전세가 뭐 해가지고 월세가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뉴스에. 그죠? 며칠 동안 전세가 비싸서 그렇다고. 예. 비싸면 내려온다고 얘기를 저는 했어요. 근데 전세가 너무 없어서 지금은 그런 부분도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긴 해야 돼요. 자, 기준금리 인상, 집값 하락. 그래서 대전, 세종, 영끌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아유, 리얼티를 알았더라면 이런 일 없었는데. 그쵸? 네, 기준금리 인상. 집값이 하락한다. 그래서 지난 2017년에 대출을 최대로 받아서 세종시 한 아파트를 매매한 사람은 내 집을 장만했는데 웃음이 안 나온다. 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오른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격이 이자가 계속 더 나가니까. 그죠? 그리고 집값이 계속 내려간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이미 우리 윗동네만 하더라도 한 번에 1, 2억이 빠진 상태라고. 속된 말로 영끌해서 이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 집값이 폭락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그래서 세종시가 여러분들 저는 반토막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반토막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관건이 있어요. 반토막 수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1, 2억 정도 빠질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1, 2억 정도 빠지는 거는 이제 도달했어요. 벌써. 이게 1, 2억 정도는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언제였냐면 불과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리얼티 지금 수업 받으면서 지금 3기 진행 중이죠, 여러분들. 3기. 우리 3기 수업 이번 토요일 날 수업했었는데 우리 3기에서 누가 그러셨죠? 누가 그러셨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삽시간에 확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한 얘기예요. 누구 수강생이 어느 분이. 이렇게까지 3시간에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합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그래서 제가 네 그랬잖아요. 손바닥 뒤집듯이 한 번에 변해버린다고. 확 변한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속전속결 항상 신중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항상 챙겨보시고 준비하시고 저랑 가깝게 최대한 지내셔야 되고 투자 한번 잘못하면 그냥 한 방에 가요. 속된 말로 연끌해서 이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 집값이 폭락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든다고 털어놨다. 이어서 월급은 안 오르고 이자 부담은 늘어나니 한숨만 나온다 라고 덧붙였다.
직장인도 35세 역시 B씨 지난해 3월 달에 대전 중구에 집장만 했는데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매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불안한 마음에 받을 수 있는 대출 모두 끌어서 연끌했죠. 아파트 마련. 제 수업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수업이 뭐죠? 심리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매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 마음에 대출 모두 끌어서 연끌. 상승해야 산다니까? 다 받아줘. B씨는 그래서 가격이 5억이고 대출금리 3%대. 당시 사상 최저금리 수준이라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정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갈아타야 될 지경. 그리고 32살 C씨는 대덕구. 이거 다 가짜 같아. ABC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어쨌든 근데 현실은 맞아요. 대덕구의 아파트에 당첨해서 어떻다? 전매까지 고민 중이다. 근데 전매하면 누가 사나? 응? 그죠? 금리 올라간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심리가 상당해요. 이 심리가 상당하고요. 금리 요인을 빼놓고 부동산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금리 요인은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수요와 공급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오른다?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5%일 때도 부동산은 올랐었다.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을 때도 올라갔었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장은 제가 한 방에 파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금리가 7%였다가 5%로 내려왔어.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5%일 때도 올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가 맞는 거지. 즉 기준금리가 높았는데 내려오니까 돈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올라간 거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얘기가 다르지. 1.5%짜리가 6%, 5%, 6%까지 올라간다 했을 때 올라갈 땐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탄 사람은 죽어나는 거야. 이게 명확해야 된다고요. 주장하는 게. 아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대전과 세종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내리면서 보이면서 연끌로 아파트를 사들인 이들이 이중고를 겪는다. 그래가지고 대전도 2주 연속 2년 9개월 만에 시작했다. 세종시는 뭐 25주 연속이고, 그렇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거에 따르면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대전의 부동산 시장도 먹구름이다. 이러면서 쭉쭉쭉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셋값 급등해서 월세로, 그래서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떻다고요? 월세로 가서 월세 거래량이 사상 최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월세가 이제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월세가 많이 올라갔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세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것도 얘기했죠. 시장 요인을 건드리는 요인 중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다. 하나는 금리, 그리고 또 하나는 세수다. 이걸로 인해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게 펀드 매니저적인 기초 중에 기초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죠. 유튜브에다가. 근데 지금 이거가 두 개 다 겹쳤죠.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세수가 어떻게 되고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진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 산 사람들은 다 죽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 이것만 보고서는 이야기하기엔 너무 힘들다. 너무 무리 리스크가 있다. 가격의 요인을 봐야 되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반면에 뭐 보지 마라. 입지는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계속 제 얘기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월세 거래량이 지금 많아졌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월세가 계속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왜 많아졌나 했더니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렇다.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해서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나서 전세가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그쵸? 그런다고 더군다나 월세가 예전같이 이렇게 유입되면 어떻게 됐어요? 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전세 월세가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올라갔죠. 왜? 대출받아 집 샀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니라 그랬죠. 이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것이 아니고, 대출을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을 다 끊어놨기 때문에 안 된다,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했죠. 정부에서는 매매를 잡으려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끊어버린 겁니다. 대출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세 사는 것이 당연히 힘듭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예, 월세 사는 것이 당연히 힘들다.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월세를 주는 사람한테, 임대사업자들한테 세금 공제를 왕창 떨어지게 했을 거야. 왕창 해줬을 거야. 세금 공제해 줄 수 있는 걸. 그리고 월세 사는 사람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게끔 더 추가적으로. 그러면 월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도 좋고, 이 가진 사람들도 세금을 공제받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사업자들도 좋기 때문에 표심은 올라갈걸? 근데 이걸 알 리가 있나? 모르지. 운동권 출신들이라서. 에이고.
뭐 내가 얘기해 줄 필요가 없죠. 한낱 유튜버가. 자, 서울 그래서 25개 구에서 1년 새 아파트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도봉구래요. 사이드가 많이 올랐죠. 이미 중심부는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쵸? 예. 그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월세가 많이 올랐다. 여기 나왔네? 정부는 일단 올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한식으로 상향했대. 했네. 그렇지. 표심 받으려고 하네. 하네요. 표심 받으려고.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률을 2년 동안 5% 이내로 제한하는 1주택자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세 실거주 요건을 인정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이래가지고 이걸 통과시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심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이래가지고 표를 얻는 거예요. 이제 표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또 이제 잔치 시작해야죠. 그쵸?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네, 딱. 맞네요.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대출도 일부러 끊어낸 거예요, 지금. 금리 오르고 자산 가격은 하락세, 속타는 영끌 및 비투족. 대출 5천만 원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700만 원 넘게 손해보고 있어서 우울합니다. 하지 말랬지.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시장 상황이 불안해서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주식을 처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처분하세요. 금리 인상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영끌족, 비투족까지 속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비투 하는 것까지는 좋아. 뭐 영끌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부동산은 절대 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주식은 절대 하지 마라. 주식은 절대 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부동산을 하더라도 수도권에다가 지금 하는 거 아니다. 근데 수도권에 누가 투자하냐면 2030 세대들이 많이 투자했어요. 초보들이. 원래 그런 거야. 예.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이 2030 세대들이 저 같은 전문가한테 듣고 나가가지고 지인이라 해서 가가지고 알려줬어. 여기 지금 투자하면 안 된대. 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거기다 투자해요. 예, 말 안 들어.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어려워질 것이다. 진짜 어려워진 사람 많을 거예요. 포기하는 세대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어떻게든 주식 잘해보고 투자 잘해봐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날려먹었으니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뉴스를 살폈고요.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를 해드리고 싶었냐면 청주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청주 저번에 우리 카톡방에서 어디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청주 해주세요. 이래서 청주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긴 관계로 청주는 다음으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되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에너지 넘치게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안간힘 썼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도 좀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가면서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5기 모집이 들어갔죠. 5기 리얼티 부동산 모집 5기 모집이 들어갔습니다. 4명 모집인데 어제 밤 12시에 올렸는데 지금 2명이 벌써 신청을 했고 이제 2자리가 남았습니다. 재수강까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분별해서 내가 한번 고기 잡는 거를 배워가면서 정말 리얼티의 실력의 70%라도 가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거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5기 모집되는 속도 보니까 6기는 글쎄 모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5기 하고 나서 한 3개월, 4개월 뒤에 하든지 올해 강의는 마감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많이 모집을 하셔서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